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6월 30일 차이나단이라는 익명 해커는 해커들의 포럼 브레치 포럼에 중국인 10억 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트코인 10개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세로 보면 비트코인 10개의 가치는 대략 20만 달러 정도입니다. 해커 차이나단은 상하이 공화국 서버에서 2022년 해킹한 23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로 중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결제 수단을 암호화폐로 하겠다는 건 이해되지만 14억 중국 인구의 70%에 해당되는 10억 명의 개인정보를 단돈 20만 달러에 넘기겠다는 건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해커의 주장대로 데이터 정보가 만약 유효하다면 아마 20만 달러가 아닌 2억 달러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겠다는 일부 국가의 정부기관, 다국적 기업들이 줄을 설 정도의 가치가 있을 텐데요. 해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번 해킹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로 기록될 겁니다. 해커 차이나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상하이 공안에서 나온 직접적인 언급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보나 웨이신에 올라오는 이번 해킹 사건을 언급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필터링해서 현재 중국 SNS에서 10억 데이터 유출 관련 글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차이나단은 알리온을 이용하는 상하이 공안 서버를 해킹했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 주소, 출생지, 신분증 번호, 휴대폰 번호, 택배 정보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결혼 여부, 민족, 교육 수준, 범죄 기록 그리고 국가공안부가 핵심 인물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이나단은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라는 의미로 25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샘플 자료를 공개했고 50만 명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는 범죄 기록과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가 들어있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공안과 접촉이 있었던 개인들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중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중국의 경제정보일보는 수십억 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고 암암리에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중국 증권 네트워크의 보고서를 보면 일부 네티즌들이 대입 학습 프로그램 차오싱 쉐통의 회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판매된 혐의로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학교 등이 포함된 1억 7,273만 개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고서에는 현재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개인정보, 단순한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이동, 위치, 신용, 재산, 숙박, 통신 기록, 안면인식 정보까지 온라인에서 클릭과 결제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일반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는 2021년 9월 민간 기업들이 다루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법을 도입해서 기업이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부에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었지만 이번 상하이 공안 해킹의 경우 3달 넘게 이어진 상하이 봉쇄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화웨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익명의 전문가는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이 표면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다. 상하이 공안의 온라인 보안 시스템은 화웨이의 클라우드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의 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중국의 해킹 능력은 좋던 싫던 인정받아 왔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자국 내 보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걸 증명한 듯합니다. 사실 이번 해킹 사건의 경우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뉴스였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 등의 유수한 언론들이 샘플 데이터의 진실성을 검증해내면서 점점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들은 샘플 데이터에 기록된 사람들 중 일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에 응답한 4명이 데이터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2019년 사기 혐의로 공안에 신고된 남성의 경우 곰팡이가 핀 담배를 2만 위안에 판매한 일이 있었다는 데이터 내용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상하이 공항과 담당 기관의 해킹 사건에 대해 문의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 중 흥미로웠던 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요. 웨이보와 웨이신에 올라오던 10억 해킹 관련 포스팅들은 지난 주말부터 일제히 차단되기 시작했고 10억 해킹 이슈를 포스팅한 네티즌들에 대해 공안이 차 한잔하자고 공안국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해킹 이슈를 다루는 네티즌들을 공안이 단속한다는 의미죠. 중국에서 이런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공안이 직접 관리해온 데이터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에는 보험회사나 자동차 회사 같은 곳에서 만드는 데이터에서는 다룰 수 없는 범죄 혐의에서부터 개인의 위치 정보, 결제 정보, 심지어 택배 정보까지 여기에 무작위로 전체 중국인의 70%에 해당되는 10억 명의 지난 20년간의 기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빅데이터라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가공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은 거의 핵폭탄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 인구가 공식적으로 14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10억 명의 자료만 있을까 하는 의문. 중국의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나?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변화, 지역 간의 빈부 격차 등등 중국 정부가 1급 비밀로 다루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해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중국 정부의 핵폭탄 10발 이상의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택배 데이터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겁니다. 이번 해킹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또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뉴욕타임즈나 블룸버그와 같은 대형 언론들이 샘플 데이터로 검증을 마친 상태라 신뢰도는 높지만 그건 75만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샘플 데이터였고 10억 명의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공안 당국이 취급하던 데이터는 어떻게 유출되었을까 하는 의문인데요. 해킹된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실수로 노출된 것인지 CNN은 이미 1년 전부터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밀번호가 없어도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되게 상하이 공항국 서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10억 명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구입한 정부나 단체가 있을까? 중국 정부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20만 달러라면 이미 수십 군데 이상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국가의 정부 기관은 물론 보안만 확실하다면 아마존과 같은 유통 대기업들이나 삼성, 현대도 대리인을 내세워 구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뭘까 하는 건데요. 현재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우연히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한 해커들이 진짜 판매하려는 목적이다라는 의견, 또 하나는 현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세력이 벌인 일이라는 의견. 상하이 봉쇄로 타격을 입은 시진핑의 반대 세력의 사주라는 음모론이 반중 언론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보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